우리의 소중한 행성 지구에서 물은 말 그대로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바다와 해양뿐만 아니라 대기, 땅, 심지어 우리 몸속에도 존재합니다.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지구를 지구가 아니라 물이라고 불렀어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물과 땅이 균등하게 분포된다면 어떨까요? 지구의 절반이 육지이고 나머지 절반이 물이라면요.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균등하게의 의미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구상에는 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만약 이 모든 물을 한 방울로 모은다면 미국보다 약간 더 큰 크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물의 양은 지구 전체 질량의 0.0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미개척 심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과 땅의 양을 동등하게 하여 지구의 구성을 바꾼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소름 끼치는 바다 행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구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처럼 보일 겁니다. 이 행성에서 작은 섬 몇 개를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섬을 찾는다 해도 거대한 수중산의 꼭대기에 있을 거예요. 이 세계는 사실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 표면에 있다면 태양이나 하늘의 다른 어떤 것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지금이 정확히 어디인지도 알 수 없을 겁니다. 엄청나게 짙은 안개와 구름 때문이죠. 이런 날씨는 이런 행성에서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게다가 안개가 어디에서 끝나고 물이 시작되는지도 알 수 없을 거예요. 습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바다 속에는요. 불행히도 이 또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런 바다 밑바닥에 가려면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 동안 수직으로 헤엄쳐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행 후에도 여전히 바닥을 보지 못할 거예요. 물론 바다가 바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전은 주로 매우 단단하고 뚫을 수 없는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얼음은 아닐 거예요. 이 얼음은 얼음 5, 얼음 6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 이국적인 얼음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얼음은 일반 얼음만큼 차갑지 않으며 매우 높은 온도에서도 녹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조류나 그런 것들도 거의 없을 거예요. 따라서 물고기는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성의 생명체가 나타난다면 기적이 될 거예요. 이 생명체는 지구 기압 2만 이상의 압력을 견뎌내야 합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끔찍한 괴물조차도 이 바다 행성에서 볼 수 있는 생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인간이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론적으로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린 거대한 수중 기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량과 기타 자원을 어디서 구할지, 어떻게 수리할지 등 수천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선의 선택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제 바다 행성이 그다지 사랑스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옵션은 어떨까요? 지구 표면이 물과 육지로 50%씩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려면 현재 물의 양을 71%에서 50%까지 줄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수면은 약 3.2km 정도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약 4분의 1이 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재앙이 될 거예요. 현재 지구상에는 서로 연결된 5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남극해, 북극해죠. 하지만 해수면이 낮아진다면 이 모든 바다는 사라질 거예요. 각각의 바다는 별도의 폐쇄된 저수지나 바다로 변할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대륙은 하나의 거대한 대륙으로 합쳐질 거예요. 마치 땅과 물이 바뀐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꽤 멋져 보일 거예요. 말 그대로 전 세계를 걸어 다닐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동해야 할 땅의 면적도 늘어날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대륙의 크기가 커질 겁니다. 이 새로운 영토는 현재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미의 면적을 모두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엄청나게 많겠군요. 하지만 이 새로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매우 평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깊은 바다가 있었던 곳에선 광활한 복도와 가파른 틈새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멋진 사실은 가라앉은 도시 대부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틀란티스는 찾을 수 없겠죠. 하지만 다른 멋진 장소가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전설에 따르면 고대 로마의 도시 바이에는 호화로운 별장과 정원이 있는 지상 낙원이었다고 합니다. 또는 수천 년 전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오랫동안 신화로 여겨졌던 헤라클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대 장소로의 투어를 기획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재밌는 것은 아닙니다. 극심한 물 손실로 인해 해류가 교란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기후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바다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열을 흡수합니다.
해류 덕분에 이 열은 지구 전체에 분산되어 안정적이고 쾌적한 기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류가 중단되면 지구의 기온은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적도 근처는 훨씬 더워지고 북극과 남극 주변은 더 추워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남극의 얼음은 우리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북극과 남극 주변 지역이 완전히 말라서 건조하고 차가운 상황으로 변할 거예요. 물은 열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도 흡수합니다.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하면 이 가스는 대기 중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유독가스의 과잉은 지구 전체를 덮을 것입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지구 전체가 서서히 건조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익숙하게 들린다고요? 설상가상으로 이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비는 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강수량이 줄어들고 이는 위험한 가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모든 대륙에 새로운 사막이 생겨날 거예요. 새로운 영토를 모두 확보했다고 해도 그곳에 새로운 도시와 마을을 건설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러한 지역 중 상당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거예요. 많은 습과 식물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들이 더 쾌적한 곳으로 이주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식량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따라서 식물, 동물, 사람 등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동물은 빠르게 진화하고 지속적인 물 부족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들은 이 때문에 크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풀과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동물이 육식 식단으로 전환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엄청나게 풍부한 해양 생물과 작별을 구해야 할 겁니다. 많은 물고기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은 아마도 진화적으로 큰 변화를 할 거예요. 퇴보하는 거죠. 많은 자원을 잃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력 발전소에 대한 접근성도 잃게 될 것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많은 공장이 가동을 멈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대규모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슬프게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물과 땅의 비율은 최선입니다. 물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현재 상태를 보호해야 합니다.